아 그렇네. 저는 몰랐는데 그렇네. 아 센터님한테 진짜 팁 여러 개 얻어가는데 2개 3개도 아닙니다. 딱 따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니 제가 탑픽이라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아까 이제 좀 잠깐 얘기하다 말았었는데 이 파운드리 이게 요즘 굉장히 핫해요. 파운드리 쪽이 이 파운드리 분야가 갑자기 좀 주목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는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라고 하는 건 인텔이 CPU를 만들면 그죠. 감사합니다 이제 이러고 인텔이 이거 제일 좋은 거 그러면 거기 제일 하이엔드 제품에 넣고 이렇게 갖다 썼단 말이죠. 네. 그리고 저기 D램 우리 메모리도 삼성이 D램을 만들면 이제 자기네도 용량을 갖다 썼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자기네가 직접 설계를 할 거란 얘기예요. 자기네가 필요한 건 제일 잘하니까.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만들어줘야죠. 그죠. 네. 그래서 파운드리가 점점 비중이 높아질 것 같고. 자, 인텔이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런 신문이나 이런데 그 해설이 나온 걸 보면 이제 뭐라고 해석들을 했냐면 미국이 자동차 반도체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니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인텔에 너네도 파운드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파운드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다들 자기네가 만들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인텔로서는 회사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인텔도 파운드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삼성도 당연히 그걸 해야죠. 당연히 그 아까 말씀드린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업체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TSMC 이상으로 잘 만들어줄게 이런 식의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는 이제 파운드리 중심으로 계속 커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들 파운드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이 시장이 그렇게 해서 파운드리가 최근에 이 시장 그러면은 파운드리는 단기에 끝날 시장이 아니네요. 이거는. 이제 전체 반도체 시장을 보면은 그 중에 현재 파운드리의 비중은 한 30% 정도 돼요. 전체 반도체에서. 그러니까 팹리스 파운드리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성장성도 높아질 것이고 특히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 애플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이런 앞으로 이 회사들이 뭐냐면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과거에 이제 인텔 X86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286, 386, 486 뭐 이거를 안 쓰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ARM 아키텍처라는 걸 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ARM 기반으로 반도체를 제일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체가 과연 어딜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인텔은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네는 ARM을 안 썼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지금 조금 더 뒤로 밀려나 있고 그러면 이제 TSMC는 파운드리는 잘 하는데 문제는 아까 이제 구글 같은 경우가 또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그러면 얘네 반도체 설계 인력들이 충분히 있어서 이거를 과연 자기네가 할 수 있느냐 그게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많죠. 그러면 그것도 누가 대신해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그거를 삼성이 구글과 손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커스텀 칩이죠. 구글 전용 커스텀 칩. 요 설계를 지금 삼성이 구글과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성장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네요. 이게 또 삼성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돌파구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최근에 심심치 않게 이런 파운드리 업체들 M&A 얘기가 솔솔 나오잖아요. 그러게 된다고 하면은 뭐 이쪽 산업 육성하려면 가장 빠른 방법은 기존에 잘하고 있는 업체들 M&A 하는 게 가장 또 빠르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런 쪽 M&A도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겠네요. 우리가 그동안 좀 주목하지 못했던 파운드리 업체들이나 이런 데들 보면은. 근데 이제 파운드리는 이제 워낙 투자가 또 많이 들고 그래서 회사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이제 짜잘한 회사들이라고 해봐야 뭐 중국에 몇 개 있고 뭐 이제 그래서 사실은 삼성이 과연 이렇게 살만한 회사가 있느냐 뭐 없진 않아요. 사실 예를 들면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이제 미국 회사가 있는데 거기를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 지금은 요즘은 파운드리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파운드리도 지금은 어느 정도 약간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오히려 IPO를 추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예전에 괜찮았던 그런 물건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죠. 회사들이 많았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살 것들이 살 회사들이 점점 좀 줄어드는 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 시장이 보면은 요즘 미중 갈등 뭐 많이들 얘기하는데 여기 패권 전쟁이 좀 대단해요. 보면은 그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도 보면 그 시진핑 주석이 그 최측근 그 류 부총리라고 이제 반도체 수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거기다가 또 1조 달러 와 이거면 천조인데 이걸 투입하겠다고도 밝혔어요. 보면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도 또 견제가 좀 더 심해질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두 나라가 반도체 시장을 두고 또 계속 이렇게 아웅다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도체 시장을 놓고 둘이서 이렇게 난릴까요? 강대국들이.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는 뭐 컴퓨터를 만드는 걸 떠나서 네. 사실 무기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앞으로 인공위성 네, 이런 네. 것들도 그러면 반도체가 핵심이 될 것이고 미사일 쪽에서도 핵심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 컴퓨터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지기 네. 때문에 반도체는 뭐 단순한 뭐 계산 기능이 있는 정도를 넘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전략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 패권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뭐 기술 그리고 군사력 뭐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준비를 중국이 너무 지금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중국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무엇일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죠. 네. 해도 안 되니까. 네. 왜냐면은 지금 왜냐면 전 세계 전자 뭐 우리 기기 조립 업체들이 대부분 다 중국에 있는데 네네. 중국에서 조달 가능한 반도체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중국은 전부 다 수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작년도에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이 얼마냐면 3,500억 달러 어치를 샀어요. 근데 중국의 1년 원유 수입액 이게 얼마냐면 1,760억 달러. 그 원유의 2배를 사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철광석. 철광석 수입액이 1,190억 달러예요. 그거의 3배를 산다는 거죠. 그만큼 반도체의 의존도가 중국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서는 그럼 거기를 쥐고 흔들면 중국을 상당 부분 견제할 수 있겠다. 반대로 중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기술 자립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제 그 싸움이 되는 건데 그 반도체를 만들려면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IP라는 게 있어야 돼요. IP. 지적 재산권이 지적 있어야 재산권. 되는데 전 세계 반도체 지적 재산권의 90%가 미국 거예요. 이제 그거를 미국이 안 놔줄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는 EDA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디자인 오토메이션 그래서 반도체 자동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소프트웨어죠. 그게 있어야지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미국이 전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틀어지면요. 중국으로서는 사실은 이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굉장히 난항을 겪을 겁니다. 또 반도체 장비도 미국, 일본, 유럽 거기다 이제 예를 들면 한국까지 이렇게 합치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96%거든요. 중국의 그 반도체 장비 쪽의 시장 점유율은 한 1%, 2%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마저도 못 틀어지게 되면 사실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뭘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젠간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리고 굉장히 돈을 많이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도 보면 우리 옛날 하나님도 그랬지만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꼭 우리나라가 애매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참 중국에 많이 하고는 있는데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또 미국도 만만치 않으니까 눈치를 봐야 되고. 근데 요 사례 같은 경우에는 TSMC 사례를 잘 보면 중국하고 대만 사이도 그렇게 지금 싹 좋은 사이는 아니지만 굉장히 안 좋죠. 네. 그 사이에서 TSMC가 줄다리기를 참 잘한다.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예. 뭐 중국에는 또 뭐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미국하고 또 손잡고 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걸 조금 약간 좀 잘 인용해 보면 어떤 돌파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볼 때 한국 반도체 기술은 워낙 지금 탁월하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를 제일 많이 사가는 나는 중국은 맞아요. 중국은 맞지만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대만에서 반도체 훨씬 더 많이 사가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은 확실하게 현재 지금 친미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중국이 대만한테 뭐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어느 정도는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나라한테 최선이 무엇이냐 그거를 우선 생각을 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그냥 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은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강한 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워낙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엊그제 나온 게 보면 또 이제 뭐 K 반도체 벨트 구축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도 있는데 이게 구축이 되면 우리나라 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좀 많이 좀 올라갈까요? 높아지죠. 네,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어떻게 이거를 수행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네네네네. 일단 계획 자체는 조금 더 구체적이었고 상당히 잘 짜여진 것 같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육성은 사실은 이제 비메모리를 타겟으로 한 거죠. 네. 그걸 봤을 때 이제 비메모리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좀 약간 뻔한 소리긴 하지만 생태계 구축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전략이 나왔고요. 요게 이제 잘 수행이 되면은 국내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도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기 센터님 보시기에는 그런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좀 기업이 있을까요? 뭐 다 좋은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좀 장비 업체들을 더 손을 하고 있어요. 장비. 왜냐하면 반도체 기술이 워낙 지금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물리적인 한계에 점점 도달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장비의 그 성능이 결국은 반도체 퍼포먼스를 좌우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한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흔히 말 세일즈라 그러죠. 이렇게 기관 상대로 세일즈를 많이 했던 종목은 이제 유진테크라는 유진테크. 제가 뭐 유진투자증권이라서 유진테크를 그렇네. 저는 몰랐는데 그렇네. 이런 건 아니고 아무 상관 없잖아요. 네, 아무 상관 없는데 그냥 우연히 이름이 같을 뿐이고요. 이 회사가 이제 좋은 이유는 그동안 거의 전량 일본에 의지했던 그 일부 장비가 있는데 그거를 일본 업체보다 더 좋게 국산화를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쪽에 흔히 말하는 이제 퀄을 받았어요. 퀄리피케이션을 받아서 지금 상당 부분 납품이 되고 있고 그게 일단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앞으로도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실적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비메모리 쪽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도 상당히 그 고품질의 장비를 현재 받아서 좋은 그 성능 평가를 현재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그 앞으로 점점 그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볼 만한 회사가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개, 3개도 아닙니다. 딱 유진테크 하나로 세계에서 정리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니 제가 다른 것도 다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제 탑픽이라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저는 탑픽이다 이렇게 탑픽이 중요하죠. 센터장님 탑픽이 중요합니다. 이거 유진테크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한 또 이게 기업이고 최근에 그 차량 반도체 얘기 엄청 나오잖아요. 뭐 쇼티지다 없어서 차가 생산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쉽게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겠죠. 왜냐하면 차라는 게 기존에는 우리가 그냥 시동 걸고 오가는 그냥 교통수단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 그게 아니고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기본 핵심은 반도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산업도 따로 별도로 보자면 굉장히 큰 산업일 것 같은데. 흔히 말하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얘기죠. 자율주행이 되면은 자동차도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도 앞으로는 CPU가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삼성이 잘하는 메모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자동차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없죠. 근데 없는데 앞으로는 바뀌지 않겠냐.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삼성도 이거 자동차 반도체를 지금 이거 돈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말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뭐 많은 그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분야가 아니냐. 이렇게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특히 자율주행의 그 뭐랄까 페네트레이션 그 전망이 좀 낮아요, 되게. 그래서 지금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그렇게 썩 매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명한 이제 시장 조사 기관들의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떠냐면 이제 자동차 반도체 엄청 커질 것 같은데 걔네 그 전망들을 보면 앞으로 10년 뒤에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커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그게 2배 정도 커지는 게 어느 정도냐? 매년 한 7.5%씩 성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고성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 전망보다 빨리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그거보다 좀 더 시장이 커지는 그림이 나오니까 뭐 그런 거에 좀 대비를 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저는 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최근에 어디 있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조사기관에서 올해 그 반도체 시장 규모 매출인가 그 기준을 또 상향했더라고요. 네, 보면은 2분기 우리 이제 하반기 반도체 시장이 좀 어떤 흐름으로 갈지 그리고 또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소재도 그렇고 이런 쪽에서는 한번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라고 혹시 말씀하실 만한 곳이 있는지. 결국 파운드리거든요. 네, 파운드리. 파운드리. 그러면은 자, 팹리스랑 파운드리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자세히 알지는 못하시는데 그 중간에 네네. 팹리스랑 파운드리를 연결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걸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그거에 관련된 회사들이 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좀 구체적이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제 대만에는 그쪽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잘해요. 그 대만에 상장이 되는 회사들이 있는데 참고로 네네. 그 상장되어 있는 대만의 회사들은 PER이 한 80배 정도 돼요. 그쪽 성장성을 높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숙제 아닌 숙제를 하나 내드리면 우리나라에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어디가 있는지 있긴 있는 거죠, 센터장님?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연구를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사실은 이제 미국에도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가 어디가 미국 회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사이5라는 회사가 있어요. 사이5.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펀드 매니저한테 계속 말씀드렸는데 많이나 다를까 지난주에 인텔이 사이5를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분야에 이제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보시면은 오늘 우리 이 주식초등학교 들어오시는 분들 시청자 구독자분들은 센터님한테 진짜 팁 여러 개 얻어가는데요. 이거 마지막 거는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이 전혀 몰랐던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저희가 베스트 애널리스트 처음 그 시간으로 반도체 쪽 좀 알아봤는데요. 센터님 오늘 같이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됐을 거예요. 주신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